에코프로가 어떻게 되는지는 아무도 몰라요. 근데 저는 지금 이거에 대한 자책과 후회감이 있고 내가 빨리 판 거에 대한 어떤 우울감이 있잖아요. 그 포모가 있잖아요. 이런 마인드로는 안 된다는 거죠. 만약에 계좌에 마이너스 50%가 난 거예요. 그럼 그 주식들을 봤을 때 그래도 좀 이렇게 대장들은 다음 좋은 장이 오면 올라갈 수 있을 것이다라고 보는 주식들도 있잖아요. 예를 그렇죠, 들어 뭐 그렇죠. 삼성전자도 그럴 아, 수도 그럼요. 있고 뭐. 근데 그런 게 아닌 건가요? 갖고 있는 종목. 대부분은 테마주예요. 아, 바이오, 테마, 정말 어떻게 보면 그 리딩방 찌라시, 그 스팸 뭐 이런 걸로. 왜냐하면 우량주를 다 그걸로 바꾸셨어요. 우량주에서 한 20% 손해, 30% 손실을 봤을 때 봤을 때 그 30% 손실을 스윙을 하려고 빨리 내가 본전을 회복하려고 정말 자기들은 처음 들어보는 뭐 종목, 뭐 시가총액이 한 200억도 안 되는 이런 종목에 다 몰빵을 하니까 작전주에 뭐 당하고 뭐 대부분 엔터주, 작전주 뭐 이런 것들이죠. 아, 그렇군요. 네. 아, 네. 그러면은 좀 또 한번 질문 드려보면은 혹시 저자님께서도 현재 주식 투자를 하고 네, 계신가요? 하고 있습니다. 아, 네. 네. 하신다면은 좀 어떻게 하시는지 과거와 좀 달라진 점이 있으실까요? ETF를 되게 많이 해요. 네, 지수에 많이 투자를 하고요. 네. 예전에는 뭐 3억 5천을 세 종목에 몰빵을 했는데 지금은 뭐 한 10개 이상 최대한 분산을 하고요. 그리고 주식의 40%, 채권의 한 20-30%, 뭐 금, 달러, 원자재의 한 20-30%, 다들 네, 이런 식으로 분산을 합니다. 네, 뭐 제 의견을 믿지 않아요. 전문가들 의견대로만 해요. 네, 반드시. 레포트를 굉장히 많이 읽고 전문가가 추천했을 땐 거기에 대해서 공부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거 좋지 않을까 생각하면은 9시에 이게 좋다는 생각이 들면 9시 2분에 샀어요. 사는 데까지 몇 분 안 걸렸어요. 근데 지금은 최소한 한 달 공부하고 삽니다. 그 한 달 동안 오르는 건 내 몫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 공부하다 보면 제가 관심 갖던 게 막 미친 듯이 올라요. 그러면은 예전은 바로 바로 샀거든요. 근데 지금은 아직 공부가 끝나지 않았으니까 사지 않아요. 그리고 그때 제가 내가 먹는 이런 표현이 근데 이런 표현 좀 쉽게 할게요. 그때 못 먹은 건 제 돈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공부가 끝나기 전까지는 사지 않고요. 그리고 예전에는 매일 주식창을 봤거든요. 거의 몇 시간 봤어요. 지금은 한 2주에 한 번씩만 한 달에 한 번인데 어떤 이슈가 있을 때는 한 달에 한 2번. 뭐 요새같이 뭐 FOMC 뭐 아니면 CPI 지수 이런 거 그거 있을 때는 봐요. 그거 발표할 때. 그리고 어떤 뭐 네이버 일면에 나올 만한 어떤 특별한 이슈가 있을 때가 아니면 보지 않습니다. 그러시군요. 그리고 예전에는 우리나라 주식만 했는데 지금은 거의 대부분 미국 주식만 하는 것 같아요. 그러세요. 네. 네. 뭐 앞서서 주식 전문가는 아니라고 하셨지만 또 지금 말씀하실 때 계속 이렇게 공부를 하시는 거 보니까 구체적인 것들 한번 주식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요즘 좀 시장 좀 어떻게 보고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너무 어려워요. 초보자들은 지금은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도 비중을 많이 줄였어요. 현금 되게 많이 늘렸고 예전에 제일 많이 갖고 있을 때에 비해서 지금은 제일 많이 갖고 있었을 땐 거의 현금 없이 주식만 했었는데요. 그 당시 다 팔고 지금 갖고 있는 건 20% 정도예요. 80%는 현금 비중으로 돌렸습니다. 되게 많이 갖고 계시네요. 그래서 그 80% 중에 일부는 채권을 샀고요. 장기채, 미국 주식 장기채 TLT 있잖아요. 되게 좋죠. 지금 금리를 생각을 하면은. 그러니까 저도 진짜 아무것도 몰라요. 진짜 초보인데 공부를 하다 보면 한미 금리 역전이 이 정도 되고 이 정도 갭이 있으면은 지금은 우리나라 은행보다는 우선 빚을 갚아야 되고 우리나라 은행에 빌린 돈이 있으면 빚을 갚는 게 맞고요. 그리고 지금은 미국 장기채에 투자를 하는 게 나쁘지 않겠구나라는 어떤 결론을 저 스스로 내렸어요. 물론 이게 틀릴 수도 있죠. 뭐 어떤 전문가가 얘기한다고 틀릴 수는 있어요. 근데 제가 공부한 공식에 의해서 이런 판단을 내렸으면 결과가 어떻게 됐든 제가 담담히 겸허하게 수용할 수 있을 정도는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채권 좀 가지고 있고 나머지는 대부분 구글이에요. 네. 왜냐면 구글이 챗 GPT 때문에 너무 과도하게 빠졌을 때 그 가지고 있던 현금으로 구글을 좀 많이 샀습니다. 네. 지금 갖고 있는 주식의 절반 이상은 구글이에요. 알파벳. 네. 왜냐면은 너무 과도하게 떨어진다는 생각을 했고 80불 때 샀거든요. 네. 그리고 그때 생각한 건 단 하나예요. 그러니까 내가 구글을 이렇게 많이 쓰고 그리고 첫 번째 구글이 망할 것 같나? 절대 아니죠. 네, 그리고 1년 후에 구글이 110불을 넘지 못할까? 아닐 거라고 생각해요. 그럼 거기에 대한 근거가 뭐가 있냐? 차트도 볼 줄 모르는데
없죠. 근데 그렇게 생각하면 투자를 안 해야 되는데 뭐 어떤 사람은 그러겠죠. 뭐 재료가 다 소진됐으니까 이제 오를 일만 남았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뭐 MS가 오르면 또 결국 구글도 같이 오를 수밖에 없다. 뭐 그런 다양한 의견들이 있잖아요. 어떤 정보를 맹신하는 게 아니라 그 정보를 수용해서 제가 이해가 된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저도 확신은 못해요. 근데 그런 여러 가지 정보와 레포트를 읽고, 그리고 구글이라는 뭐 회사에 대한 믿음 강력하잖아요. 네. 그리고 뭐 역사적으로 봤을 땐 단 한 번도 1년 뭐 동안 떨어진 적이 없고, 그런 걸 봤을 때는 저는 꽤 안전한 투자처라고 생각을 해서 한 거지 확신을 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뭐 제 뭐 기대 수익률은 뭐 50%뭐 이런 게 절대가 아니고, 되게 장기적으로 갖고 있겠지만 20% 정도면 다시 익절을 할 생각입니다. 지금 구글이 한 30, 고점 대비 한 30% 빠졌나요? 더 많이 빠졌어요. 더 많이 빠졌어요. 네, 더 많이 빠졌고, 그러니까 지금 제가 샀을 때는 더 많이 빠진 상태였고, 지금은 제가 샀을 때보다는 한 7, 8% 오른 것 같아요. 한 10% 정도 이상 올랐나? 아무튼 그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구글 같은 거 좀 갖고 있어도 한 30% 빠졌어도 좀 회복하는데 시간은 걸리더라도 올라갈 거라는 느낌이 훨씬 강한 것 같기는 해요. 그 간단하게 말해서 구글은 매일 보지 않아도 되는 주식이죠. 네, 어떤 주식들은 내가 한순간도 불안해서 계속 확인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사실 그러니까 챗 GPT라는 게 저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게임 체인저라고 생각하고, 그게 굉장히 우리 삶을 바꿔놓을 거라고 확신을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뭐 마이크로소프트가 구글을 뭐 압살한다, 이긴다, 뭐 구글을 역전한다 이런 해석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는 예전 같으면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이게 기업의 성장이라는 것이 그렇게 단순한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이게 구글한테도 호재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식의 방향성을 봤을 때는 저는 꽤 이거는 안전한 투자라고 생각을 했고, 거의 채권 사는 기분으로 샀습니다. 네, 그러시군요. 네. 그러면 한번 국내 주식 그리고 국내 주식의 현상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네. 진짜 말씀해 주신 대로 2차 전지가 어떻게 보면 진짜 다른 섹터에 비해서 폭등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이런 장에서 혹시 2차 전지 어떻게 좀 늦게라도 좀 올라타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것에 대해서는 어떤 위험이 좀 있을 거라고 보이시나요? 자기가 주식 고수라고 생각하면 올라타셔도 됩니다. 아, 네, 근데 자기가 주식 고수라고 생각을 못 하시는 분은 안 하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이때까지 나는 주식으로 나는 주식을 한 5년 이상 했고, 네. 1년 평균 1년 평균적으로 2억 이상씩 벌었다. 5년 동안 1년 평균 이상씩 2억 이상 벌었고, 5년 동안 누적 수익이 10억 이상 된다. 단 한 번도 잃지 않았다. 이런 분은 하세요. 그 정도 급인가요, 네. 지금? 왜냐면은 모르겠어요. 방향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뭐 에코 땡땡이 그러니까 뭐 말씀하세요. 에코 프로가 그러니까 제가 아까 실수했다고 했잖아요. 저도 너무 많이 오르는 것 같아서 제가 저도 샀거든요. 한 15만 원대 샀어요. 16만 원대 샀어요. 싸게 사셨네요. 저 19만 원에 팔았어요. 이거는 너무 비정상적이다. 그리고 제 주변에 제가 주식을 많이 했으니까, 주식 방송을 많이 했잖아요. 제 주변에 주식 전문가들이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다 팔라고 했어요. 전부 다. 전부 다 한 5명한테 물어봤는데 정말 유명한 전문가분들 5분한테 물어보면 다 팔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비정상적인 슈팅이다. 이거는 공매도 곧 나올 거고, 이 단기간에 이거는 말도 안 된다. 근데 그 이후로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40만 원 넘어. 이거는 기업의 성장과는 관계없이 그냥 가상화폐예요. 그러니까 에코프로라는 기업은 좋은 기업이지만 이 정도의 슈팅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업이 뭐 갑자기 뭐 어디 합병을 한 것도 아니고, 뭐 삼성전자랑 뭐 SK온하고 하고 있죠. 뭐 중국의 공장도 많이. 근데 이 사실이 변한 게 아니에요. 갑자기 그 에코프로에서 테슬라를 산 것도 아니고 5배 오를, 그러니까 4배 오를 이유는 없단 말이에요. 테슬라도 그렇게는 안 돼요. 뭐 PER, PBR을 한번 계산해 보시면은 이게 얼마나 엄청난 건지 아실 것 같은데, 물론 더 오를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너무 위험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냥 가상화폐랑 비슷하게 인식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당연히 가상화폐로도 누군가는 수익을 보고 돈을 벌 수가 있죠. 근데 내가 도박을 하고 싶냐 아니냐에 다른 어떤 가치 판단 기준이라고 생각합니다. 난 도박을 하고 싶어라고 생각하면 좋은 옵션이 될 수도 있겠지만, 나는 건강한 투자자가 되고 싶다 그러면은
한 번 더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과거의 그런 경험들을 비춰봤을 때 그리고 또 현재 급등한 이런 걸 봤을 때 지금 들어가기에는 약간 도박의 영역에 좀 가까운 것 같다. 뭐 함부로 얘기할 수는 없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배터리 아저씨 유튜브 보고 되게 좋은 인사이트를 얻어서 제가 들어간, 그러니까 물론 그것만 보진 않았어요. 근데 저는 그 SK 오온이라는 그 회사에 그러니까 중국에 그 굉장히 공장을 크게 지었다는 것도 예전부터 알고 있었고, 그리고 그 회사가 그 SK 오온이 상장이 아직 안 됐는데 네. 그 협력사가 에코프로라는 것도 알고 있었고, 그 SK 에코프로가 뭐 삼성 SDI에도 들어가고 있고 되게 정말 많은 그 좋은 회사에 그 연관돼 있잖아요. 그래서 계속 팔로우업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정말 오래 관찰하다가 들어갔고, 솔직히 너무 빨리 팔아서 저도 진짜 이불킥 장난 아니었는데, 근데 그 시점이 정말 빨랐다는 거는 후견 편향이잖아요. 네. 결과론이잖아요. 그것 때문에 자기 자신을 또 욕망의 소용돌이에 밀어넣게 되면 반드시 또 실수합니다. 우선 그러니까 에코프로가 어떻게 되는지는 아무도 몰라요. 근데 저는 지금 이거에 대한 자책과 후회감이 있고, 내가 빨리 판 거에 대한 어떤 우울감이 있잖아요. 그 포모가 있잖아요. 이런 마인드로는 안 된다는 거죠. 정말 중립적이고 냉정하고 이성적인 마인드라면 해도 되는데, 이미 다른 사람이 이걸로 정말 돈 버는 게 너무 부럽고 질투나고 짜증나고 자존감 떨어져 있고 이런 마인드로 이 에코프로에 투자를 한다는 거는 잘못됐다. 이미 건강한 출발이 아니다. 건강한 마인드가 아니다. 이 회사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여전히 오를 수 있다는 리포트도 있어요. 여전히 아직까지 가능 좋다. 좋은 재료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는데, 이 에코프로를 사려는 이유가 욕망 때문인지 아닌지 정확히 냉정하게 생각해보면 답이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당신이 다른 사람들은 이미 나 에코프로로 뭐 은퇴 파이어족 은퇴야 뭐 졸업합니다 이런 거에 지금 눈이 돌아서 이걸 하려는 건지, 정말 에코프로가 앞으로도 상방이 열려 있고 거기에 대한 확실한 근거가 있어서 이 투자를 고민하는 건지, 이게 전자인지 후자인지 스스로 냉정하게 생각해 보시면 아마 답은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진짜 기업과 나를 1대1로 두고 확신이 있으면 들어가는 거고, 그런 게 아니라 진짜 주변에서 이런 환경이나 뭐 심리나 전문가의 말이나 이런 거에 의거해서 판단을 하면은 큰 실수를 할 수도 있는 거고. 근데 고집 부릴 이유가 없어요. 왜냐면은 내년에도 이런 종목은 있을 거니까. 그러니까 분명히 열심히 공부를 하다 보면 내 자산을 그게 컨tant 점프할 수 있는 기회가 분명히 옵니다. 근데 기회는 누구한테나 오는 게 아니에요. 제가 이번에 에코프로를 빨리 팔게 된 것도 제 수준이 부족해서였겠죠. 제 공부가 부족해서였겠죠. 그러니까 언젠가 내가 공부하고 준비되어 있고 건강한 투자자로서 내가 어느 정도 그 레벨이 올라가 있으면 내 재산을 확 불릴 수 있는 시기가 반드시 와요. 반드시. 근데 그걸 조급하게 앞당기려고 하고 그거를 빨리 내가 너무 욕심을 내면 또 미끄러지고 실수하게 되는 거죠. 그러시군요. 네, 그러면은 그 작가님 다른 거 이거 삼성전자나 이런 거는 빼고요. 네네. 그거 하나 여쭤볼게요. 그 책 구로동 주식클럽을 썼잖아요. 네네네. 쓰셨잖아요. 그 뭐 스포일러는 좀 네네네. 아니더라도 네. 이야기가 좀 어떻게 전개가 되는 거예요? 그 주식으로 인해서 상처받은 그 사람들이 그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을 만들어요. 근데 딱 5명만. 그래서 보통 주식으로 인한 주식방 카카오톡 이런 방은 뭐 2,000명, 3,000명까지 네. 있거든요. 몇백 명. 그래서 막 정말 찌라시 돌고 난리도 아닌데, 그런 방에서 손실을 보고 상처받은 사람들이 딱 5명 친목방으로 주식으로 상처받은 구로동의 직장인 이런 방을 파서 거기 5명이 딱 그 인원수 제한을 두고 자기들의 상처와 아픔을 서로 위로해주고 지지해준다는 그런 내용이죠. 그러면 결국에는 뭐 주식 투자로 성공하는 그런 케이스도 나오고 그러는 건가요? 아니요. 그 불행하게도 그 5명이 다 주식으로 성공하진 못하는데, 그러니까 주식뿐 얘기 아니라 어떤 분은 이것 때문에 뭐 파혼하게 되고, 어떤 사람은 뭐 가족들과 굉장히 그 신뢰를 잃게 되고, 어떤 사람은 이것 때문에 뭐 찌라시에 뭐 속아가지고 되게 큰 사기를 당해요. 그래서 이 멤버들이 힘을 합쳐서 어떻게 이런 위기들을 극복하고 서로의 어떤 지렛대가 되어주고, 서로의 친구와 가족과 어떤 보호자, 내가 치료하고 내가 또 치료를 받는, 거기 또 멤버 중에 한 명이 뭐 되게 평범한 우리 누구나 볼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뭐 중소기업에 사시는 분도 있고 뭐 은행에서 일하는 분, 그리고 이런 분들이 정말 평범한 사람들이 어떻게 주식으로 상처받고 어떻게 또 남을 도와주고, 우리 모든 사람들은 서로의 어떤 이어져 있잖아요.
오늘은 내가 이 사람을 상담해주고 위로해주지만 그 사람한테 내가 다음번에 위로받을 수 있는 어떤 이런 연대의 필요성과 그런 어떤 중요성을 얘기하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그 캐릭터 한 명 한 명이 이제 그 저자님께서 상담을 하면서 이제 그런 특징들이 녹여져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허구의 인물인데 다 제가 이렇게 환자 얘기를 직접 쓸 수는 없으니까 4명은 허구의 인물이고 1명은 실제 인물의 모티브를 되게 많이 받았어요. 그 사람이 그걸 원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자기는 이 얘기를 좀 책으로 써줬으면 좋겠다. 저한테 오래 상담 받으신 분이신데 너무너무 힘들었고 이 클리닉에서 너무 많은 도움을 받았고 자기처럼 이렇게 힘들어하는 사람이 너무 많을 것 같아서 네. 자기는 심지어 실명을 써줬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러세요. 네, 실명을 쓰지는 않았지만 다시는 다른 사람들이 이런 피해를 입지 않길 바란다. 그리고 나 때문에 그러니까 그분이 뭐 좀 더 얘기를 하자면 그분이 남자친구 때문에 뭐 주식으로 상처를 너무 많이 받았어요. 남자친구 주식 비용을 대줬어요. 네. 자기가 평생 모은 적금을 남자친구 주식 돈으로 다 날렸어요. 그런 분도 계세요. 네. 남자친구는 거의 주식 전업을 하겠다고 거의 백수처럼 여자친구 돈을 다 백수로 주식으로 다 날렸고 뭐 테마주, 코인 뭐 이런 걸로 다 날렸고 2억 넘게 날렸어요. 여자친구 돈이랑 여자친구 부모님이 대신 결혼 준비금 이걸 남자친구가 다 날렸어요. 다시는 뭐 좀 이런 그러니까 근데 주변에 이런 분들 꽤 많아서 그러니까 누군가는 이걸 보고 조금 약간 좀 깨달았으면 좋겠다. 네. 이런 피해를 안 받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물론 좀 허구가 많이 들어가 있지만 좀 각색해서 써달라. 직접 쓰면은 또 약간 또 안 되잖아요. 그래서 조금 각색해서 쓰겠다 이렇게 해서 그분의 얘기는 되게 거의 사실에 가깝게 썼습니다. 그렇군요. 참 그러니까 이게 알려진 거가 안 알려진 이야기들이 훨씬 많으니까. 너무 많죠. 지금 너무 힘든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요새 단톡방에 가서 나 주식으로 1,000만 원 잃었어 하면 뺨 맞습니다. 네. 요새는 기본이 뭐 몇천만 원, 뭐 억 단위도 너무 많아요. 그냥 일반 직장인들이 주식으로 그러니까 연봉이 한 4, 5천밖에 안 되는 사람이 주식으로 1억을 날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거는 다른 분야긴 하지만 넷플릭스나 뭐 드라마 이렇게 대본 쓰시는 분들을 인터뷰를 한 적이 있는데 이런 스토리를 어떻게 쓰셨냐고 하니까 현실에 100분의 1도 안 썼다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제가 진짜냐고 그랬더니 맞아요. 진짜라는 맞아요.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이 주식시장도 그런 게 많이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 사람들은 다 상한가 돈 벌었네 뭐 이런 얘기만 하고 싶고 이런 얘기만 이 계좌 인증 졸업 이런 얘기만 하겠지만 95%는 굉장히 어두운 사연들이 돌아다니고 있고 정말 이제는 2년 전에는요. 나는 한강뷰 아니면 한강물이야. 이런 얘기. 마포대교 아직 따뜻하지 춥지 아직 쌀쌀하다. 이런 얘기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농담도 못할 정도로 안 좋아요. 네, 지금은 그런 농담이 나오지 않을 만큼 주식 경기가 안 좋아요. 코스피는 사실 어떤 말은 옛날만큼 1,400은 아니잖아. 근데 실물 경기 체감은 정말 그때보다 코로나 2020년 3월보다 더 안 좋아요. 정말로. 그러면은 구로동 주식클럽 저 스토리를 통해서 어떤 거를 좀 독자분들께서 얻어가실 수 있을까요? 영원한 상처는 없다는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사실 주식 얘기뿐만 아니라 가족들과의 관계, 부모와의 트라우마 이런 얘기까지 녹아 있는데 사실 우리네 삶에 돈 얘기, 주식 얘기를 하다 보면 그게 가족과 연결이 안 될 수가 없거든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흙수저가 아니었으면 그렇게까지 주식으로 무리를 안 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부모에 대한 원망. 우리 부모는 왜 이렇게 가난했을까? 왜 나한테 이렇게 가난밖에 물려주지 못했을까? 거기에 대한 원망과 미움. 사실 그 문제로서 자유로울 수 있었다면 내가 좀 더 성숙한 인간이었으면 그 부모에 대한 원망을 돈으로 해결하려고 하지는 않았을 것 같거든요. 저는 내가 부자가 되면 엄마를 미워하지 않을 수 있겠지라고 생각했어요. 가난한 부모를 원망하지 않겠지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내가 결혼 못한 것도 다 부모 탓인 것 같고 내가 나 진짜 똑똑한데? 나 연대 의대에 나왔고 서울대에서 펠로우도 했고 정말 똑똑한데? 나 진짜 내가 할 수 있는 건 다 했는데 내 능력은 부족하지 않은데 다 부모 탓이야. 이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부모를 더 이상 원망하지 않으려면 돈을 벌어야 된다. 부자가 된다. 그럼 부모를 용서할 수 있겠지?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게 잘못된 생각이었어요. 착각이었어요. 자신의 트라우마를, 자신의 열등감을, 자신의 컴플렉스를 돈을 통해서 저는 극복을 하려고 했는데 그게 잘못된 거였어요. 그걸 이제는 알아요. 근데 그걸 아직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을 것 같아서
그분들한테 메시지를 주고 싶었어요. 그렇군요. 내가 사람의 성공이라는 거는, 부자라는 거는, 자, 얼마를 벌어야 부자입니까? 있죠. 우리나라에서 부자 소리 들으려면 뭐 집 빼고 현금 몇십억 있어야 된다 하면서 뉴스에 나왔는데, 그것도 맞겠죠. 그런 객관적인 수치도 부자의 기준의 하나겠죠. 근데 저는 성숙한 사람이 부자 될 준비가 됐다고 보거든요. 예. 트라우마에 집착하지 않고 과거에 집착하지 않고 내 현재와 미래에 집중하고 내 본업과 그리고 나의 어떤 그 가능성을 믿고 노력할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은 이미 부자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과연 그럼 대한민국 몇 프로가 돼야, 상위 몇 프로가 돼야, 몇 등이 돼야, 아니면 뭐 압구정 현대아파트가 있어야 부자입니까? 아니에요. 저는 정말 뭐 계좌로만 보면 5년 전보다 뭐 엄청나게 달라지지 않았어요. 물론 그때보다 훨씬 낫죠. 근데 제가 부자가 될 준비가 됐다고 스스로 자부하는 건 하나는, 저는 저를 이제 과소평가하지 않아요. 오늘 내가 주식에 몰빵을 해서 반드시 뭐 가상화폐로 대박을 쳐야만 나는 부자가 될 수 있다. 아니야. 그건 자기 자신에 대한 진짜 심각한 과소평가야. 내가 본업에 충실하고 경제적으로 조금만 1년에 5%만 성장해도 10년 후에 난 부자가 될 수 있겠다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 부자 될 자격이 있는 거예요. 지금이 아니면 안 돼. 이번 턴이 아니면 안 돼. 이번 불장 아니면 안 돼. 부자가 될 수 있는 마지막 기회. 뭐 유튜브 썸네일 보면 맞아요. 깨달아야 된다, 자본주의. 이번에 부자 못 되면 평생 뭐 당신은 가난뱅이, 뭐 당신은 뭐 벼락거지 확정입니다. 뭐 아니에요. 부자가 될 가능성은 5년 후에도 있고 10년 후에도 있고 20년 후에도 있어요. 자신에 대한 건강한 믿음만 있고 자신에 대한 어떤 가치만 계속 지속적으로 성장시켜 나갈 수만 있다면, 내가 종목이라니까요. 내가 내 재무제표라니까요. 내가 이렇게 건강에 투자하고 내 본업에 투자하고 이런 식으로 하루하루 이렇게 쌓아 나가면, 나라는 회사가, 나라는 종목이 어떻게 하면 뭐 손익분기점에서 마이너스가 날 수 있어요? 아니에요. 성장한단 말이에요. 그럼 부자가 될 수 있어요. 1년 후에, 몇 달 후에, 내년에 나 뭐 돈 벌어서 집 사서 결혼해야 돼. 그런 조급함이 여러분들을 가난하게 만드는 것이고요.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주식 공부를 할 게 아니라 회계, 경제 공부를 해야 되고, 그보다 더 앞서서 나 자신에 대해서 알아야 되고, 내가 왜 이렇게 불안한 사람이 되었는지에 대한 문제를, 원인을 찾고 먼저 해결하는 거. 나 자신을 알고 내가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 방향을 알아야 된다는 메시지를 드리고 싶어서 이 책의 내용을 담은 것 같아요. 아, 네.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이 이렇게 살다 보면은 어떤 곤란에 분명 처했는데, 네. 그 원인이나 내가 어떤 상태인지가 객관화가 안 될 때가 있잖아요. 자기가 객관화가 안 되죠. 그때 또 이렇게 책을 읽으면 또 어떤 소설의 뭐 인물이나 이렇게 딱 보게 되면 공감하면서 그렇죠. 내가 딱 요 경우구나. 제3자의 입장으로. 예, 네. 딱 그게 되잖아요. 그런 책이 아닐까 싶은데요. 여러분 저 보시면 돼요. 제가 얼마나 어리석게 실패했는지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은 그런 경험을 안 했으면 좋겠어요. 저 정말 바보같이 실패했고, 정말 지옥 같은 우울증 겪었었고,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정말 내가 이걸 극복할 수 있을까? 이거를 내가 다시 재기할 수 있을까? 다시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 다시 내가 웃을 수 있을까? 정말 안 될 것 같다고 생각하고 포기하고, 안 돼. 나 어차피 안 돼. 난 틀렸어. 내 인생 끝이야. 이 생망. 몇 번이나 그렇게 생각했는지 모르요. 나는 진짜 정말 다시 눈 감았다 뜨면 다시 2살로 다시 태어나고 싶다. 다시 10년 전으로 돌아가고 싶다. 다시 고등학교 때부터 정말 고3으로 돌아가도 좋아. 정말 수능을 다시 쳐도 돼. 정말 인생을 다시 리셋해서 다시 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너무너무 많이 했어요. 근데 지금은 안 그래요. 누가 타임머신을 개발할 수 있습니까? 누가 과거로 돌아갈 수 있어요? 그런 거에 내 시간과 에너지와 내 감정을 소비하지 않아요. 내 인생은 여전히 가능성이 남아있어요. 지금 못하는 거 내일 하면 돼요. 어려울 수 있죠. 근데 할 수 있는 만큼만 하면 돼요. 그러니까 저에 대한 확신이 있어서 믿는 게 아니에요. 선생님은 정신과 의사니까, 선생님은 그래도 돈이 좀 있으니까, 그래도 회복하셨으니까 자신감이 생기신 거 아닌가? 아니에요. 저도 제 자신을 밑바닥부터 이렇게 끌어올리기까지, 나에 대한 믿음을 회복하는 데까지 너무 많은 시간이 걸렸고, 정말 너무 힘들었어요. 여러분들도 제가 실패했고 어떻게 다시 극복했는지를 꼭 한번 들으시고 보시고, 여러분들은 저만큼 오래 힘들진 않았으면 좋겠어요. 네. 네.
그러니까 선생님이 의사 선생님이라 그렇게 된 거 아니냐. 그래도 급여가 높아서 된 거 아니냐. 이런 말보다도 정말 그런 말들 다 지우고 나도 할 수 있다. 그리고 나의 그런 자신감, 자존감 그런 것들을 더 초점을 맞추는 게 문제 해결을 위한 되게 중요한 시작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드는 거예요. 맞아요. 제가 성형외과 의사라면 의사니까 제기했다고 생각할 텐데 정신과 의사 돈 그렇게 많이 잘 벌지 못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연봉 2억인 사람이 연봉 1억인 사람보다 주식 훨씬 잘합니까? 아니에요. 또 그 사이즈에 맞게 또 네, 일이 또 벌어지잖아요. 또 그 사이즈에 맞게 또 헛짓거리를 하죠. 또 네. 실패하고. 그러니까 주식하는 어떤 이런 레벨은 내 시드머니나 내 연봉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고 내 애티튜드에 달린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예, 그러면은 전반적으로 질문을 드린 것 같고 혹시 저자님께서 시청자님들께요 끝으로 좀 하고 싶으신 말씀이나 좀 강조하고 싶으신 말씀 있으실까요? 지금 여러분들 너무 많은 고민과 우울감 느끼고 계실 거예요. 여러분들 잘못이 아닙니다. 너무 지나치게 자책하지 마시고 항상 오늘을 사세요. 어제 있었던 일 다 지워버리세요. 나는 변할 수 있다. 이걸 꼭 기억하세요. 하루 종일 막 스스로 자책하고 후회하고 내가 할 걸 그때 살 걸 그때 팔 걸 항상 오늘만 생각하세요. 그리고 나는 변할 수 있다. 이걸 꼭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서 구로동 주식클럽의 박종석 저자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긴 시간 동안 유익한 인사이트 많이 나눠주셔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